형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날 밤 소연이 민수의 품에 안기며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몰랐어요. 죽은 은정이 남긴 충격적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자신들이 상상도 못한 선택을 해야 하게 될 거라는 걸. 안녕하세요. 이야기 수집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복잡한 감정을 다룹니다. 형부와 처제, 예상치 못한 마음의 변화. 하지만 죽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절대 예상할 수 없는 결말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면을 두 번 터치해 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수의 아내 은정이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민수는 6살 아들 준이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민수보다 더 깊은 슬픔에 잠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은정의 동생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언니 손에서 자란 소연에게 은정은 엄마 같은 존재였죠. 언니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어라고 늘 말하던 소연이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연을 본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28배 소연은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언니의 영정 앞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소연을 보며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소연이까지 잃으면 안 돼. 은정이가 가장 걱정했던 게 소연이었는데 장례가 끝난 후 민수는 소연에게 제안했어요. 소연아, 우리 집에서 지내지 않을래? 준이도 이모 보면 좋아하고.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죠. 형부, 저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매일 소연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소연이 걱정됐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매형으로서의 의무감이었어요. 은정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동생이니까 자신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생겼어요. 소연의 작은 손이 떨릴 때, 그녀가 혼자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수의 가슴이 아팠거든요. 단순히 처제를 걱정하는 마음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어느 날 저녁 소연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났어요. 민수는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와서 소연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죠. 그때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형부, 고마워요. 정말 언니 같아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형의 그것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은정이를 잃은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아내의 동생에게 이런 마음을 품다니.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작은 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되뇌었지만 마음은 이미 소연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도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올 시간이 되면 괜히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고 민수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상해. 왜 형부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소연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달이 지나자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소연을 찾아가는 이유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소연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가슴이 뛰고 그녀가 울면 자신도 함께 아파했어요.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고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 왜인지 모르게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상해, 언니를 그리워하는 건지 형부를 기다리는 건지 구분이 안 가네. 소연은 자신의 마음이 헷갈렸어요. 어느 주말 민수는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연아, 은정이 옷 정리하는 거 도와줄래?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의 흔적을 정리하는 일 피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의 집에 도착한 소연은 곳곳에 남아있는 언니의 흔적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언니가 즐겨 읽던 책, 냉장고에 붙은 가족 사진, 그리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언니의 구두까지. 모든 것이 언니를 그리워하게 만들었죠. 소연아, 괜찮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의 떨리는 어깨가 보였거든요. 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 소연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자 은정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어요. 각각의 옷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죠. 이 원피스는 우리 결혼 기념일 때 입었던 거야. 민수가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며 말했어요. 저 기억해요. 언니가 이 옷 입고 너무 예뻤다고 자랑했었어요. 소연이 그 원피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 왜 이렇게 빨리 떠난 거야? 민수는 소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울어도 돼, 소연아. 혼자 참지 마. 그 순간 소연은 민수의 품에 기대어 한동안 울었어요. 민수의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소연을 위로해 주었죠. 한참 후 소연이 진정하자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옷들을 정리했어요. 기증할 것과 보관할 것을 나누는 작업이었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은정의 추억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언니는 정말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한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가곤 했죠. 소연이 은정이 즐겨 입던 앞치마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은정이는 사람 챙기는 걸 좋아했어. 특히 소연이 내 걱정을 많이 했어.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을까봐, 아플까봐. 민수의 말에 소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옷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죠. 형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소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고마워, 소연아. 혼자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때 소연이 찻잔을 내려놓다가 실수로 민수의 손등에 뜨거운 차를 흘렸어요. 어머, 죄송해요. 소연이 놀라며 휴지로 민수의 손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죠. 소연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민수의 거친 손을 감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소연아.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어요. 아이준이가 할머니와 함께 돌아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었죠. 아빠. 준이가 뛰어들어와 민수에게 안겼어요. 이모도 왔네. 이모, 보고 싶었어요. 준이가 소연에게도 달려가 안겼어요. 준이, 오늘 할머니랑 뭐 했어? 소연이 아이를 안으며 물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방금 전 그건 뭐였지? 왜 형부 손을 놓지 못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어요.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의 작은 손, 그녀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그 순간 흘렀던 묘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직 둘 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넷째 달이 되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매형과 처제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이 감정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죠.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죠. 형부, 혹시 시간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민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달려갔어요. 소연의 원룸에 도착하자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독촉장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죠. 소연아, 무슨 일이야? 민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형부, 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은정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을 때 소연이 혼자 감당했던 병원비가 3천만 원이나 됐거든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소연이 그런 큰 빚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형부도 힘든데 제가 어떻게 부담을 드려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예요. 이자만으로도 월급이 다 나가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민수는 즉시 결심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당장 내일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라도 해결해 줄게. 하지만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형부. 형부도 준이 키우느라 힘든데 어떻게 이런 부담까지 지세요? 소연아, 우리 가족이잖아. 은정이가 가장 걱정했던 게 너였어. 내가 널 지켜야 해. 민수가 소연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수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다른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형부,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걸로 형부를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소연이 민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수가 더 꽉 잡았어요. 놓지 마, 소연아. 혼자 견디지 마.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좁은 원룸에서 가까워진 거리, 민수의 따뜻한 손, 그리고 소연의 떨리는 눈빛.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형부,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수도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이건 단순히 처제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이었죠. 이모, 어디 계세요? 아빠가 이모 찾고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두 사람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민수가 먼저 손을 놓았어요. 준이가 찾고 있네. 일단 집으로 가자.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소연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죠. 소연의 떨리는 손, 그녀와 가까워진 그 순간의 떨림. 이러면 안 되는데.
민수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소연을 향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의 따뜻한 손길, 자신을 지키겠다는 그 간절한 말들이 마음 깊이 새겨졌거든요. 형부는 정말 언니 같아. 소연이 중얼거렸지만 정작 마음속에서는 형부를 남자로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사장 흔들리는 경계선 일주일 후, 민수는 소연의 빚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소연이 아무리 말려도 민수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은정이도 이걸 원했을 거야. 하지만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소연은 민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거든요.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소연을 도와주는 게 과연 매형으로서의 의무감인지 아니면 다른 마음 때문인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가 준이를 데리고 소연의 집을 찾았어요. 이모, 아빠가 치킨 사왔어요. 준이가 신나게 소리쳤죠. 소연은 반가운 듯 문을 열어주었지만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어색해졌어요. 고마워요, 형부. 혼자 먹기 그랬는데. 소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민수도 느꼈죠.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셋이 함께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준이가 신나게 유치원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한결 편해졌죠. 이모,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매일 같이 놀 수 있는데. 준이의 순수한 제안에 두 어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준이야, 이모는 이모 집이 있잖아. 민수가 아이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준이의 말이 자신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어요. 저녁을 먹고 준이가 소연의 침대에서 잠이 들자 두 사람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형부, 정말 고마워요. 빚 때문에 도와주신 것도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도.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가족인데 뭘. 그런데 소연아. 민수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어려웠거든요. 네,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민수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느꼈어요. 민수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그때 소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회사 동료 준호였죠. 소연 씨, 내일 시간 있으면 영화 볼래요? 소연이 문자를 보는 모습을 본 민수는 왜인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누구야? 민수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당황했죠. 회사 동료요. 영화 보자고 하네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야? 민수의 질문에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매형이 처제에게 하는 일반적인 질문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친한 동료예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준호와 영화를 보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그런 표정을 짓는 걸 보니까 말이죠. 소연아, 너 아직 젊은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전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생각도 나고.
그리고 소연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어서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떠 있었죠. 형부도 재혼 생각 안 하세요? 소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아직은. 은정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준이도 아직 어리고. 민수가 대답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할 수 없는 건 은정이 때문이 아니라 소연이 때문인데,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가까운 곳에 앉게 되었어요. 준이가 자는 방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숨소리,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는 두 사람. 형부,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봤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지점에 와 있다는 걸.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바로 그때 준이가 꿈에서 깨어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경고 신호처럼 말이죠. 며칠 후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밖에서는 굵은 빗줄기와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집에서 준이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부, 죄송해요. 혹시 지금 올 수 있으세요? 집에 전기가 나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혼자 있기엔 너무 무서웠거든요. 민수는 잠든 준이를 이웃집 할머니께 부탁하고 급히 소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폭풍우를 뚫고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소연이 혼자 무서워하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죠. 소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그 일대가 정전이었어요. 소연이 촛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죠. 형부, 정말 고마워요. 이런 날씨에 오시느라. 소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괜찮아. 혼자 있으면 무섭지. 민수가 젖은 옷을 벗으며 말했어요. 소연이 수건을 건네주었는데 그 순간 손끝이 스쳤어요.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감촉이었죠. 두 사람은 촛불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폭풍우 소리가 오히려 이 작은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날씨 보면 언니 생각이 나요. 소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 민수가 물었어요. 언니가 천둥번개 무서워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와서 같이 자자고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민수도 은정을 떠올렸어요. 아내도 이런 날씨를 무서워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은정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옆에 있는 소연이 더 신경 쓰였거든요. 형부, 전 요즘 이상해요. 소연이 갑자기 고백했어요. 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감정도 들어서. 다른 감정?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형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져요. 매형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소연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숨을 멈췄어요. 폭풍우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웠어요. 민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을 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소연아. 요즘 널 볼 때마다 처제로 보이지 않아.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촛불이 만드는 은은한 불빛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안 되는 거야.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소연의 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형부, 소연이 민수를 불렀고 민수도 소연의 이름을 부르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 깜짝 놀라며 민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죠. 민수는 반사적으로 소연을 안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가까워졌어요. 소연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민수가 소연의 귀에 속삭였어요. 바로 일장에서 암시했던 그 말이었죠. 소연도 민수의 품에 안긴 채 대답했어요. 저도요, 형부.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형부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전기가 들어왔어요. 환하게 밝아진 거실. 벽에 걸린 은정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안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어요. 현실로 돌아온 거였죠. 죄송해요, 형부.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소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소연아. 내가 선을 넘을 뻔했어. 민수도 자책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방금 전 그 감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의 폭풍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은정의 사진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어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연이 언니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을 때 아직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은정이 남긴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소연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소연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의 일이 꿈만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수의 장모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은정의 어머니였죠. 민수야, 소연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장모님이 물으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확인하고 있거든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 장모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민수 너랑 소연이가 너무 자주 만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구나.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족으로서.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이 그렇게 곱지 않단다. 특히 젊은 처제와 형부가 자주 만나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야. 장모님의 말씀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소연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이런 소문이 돌면 안 되지 않겠니? 장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수는 깊이 반성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우리 이제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민수는 장모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의 시선, 소연의 미래, 그리고 준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것까지.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었군요.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최근에 직장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형부랑 너무 가까운 것 같다고. 두 사람 모두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소연아, 솔직히 말하면 민수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번 일 이후로 나도 혼란스러워. 은정이한테 미안하고 준이에게도 미안하고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 생각하면 너무 죄스러워요. 언니가 그렇게 아꼈던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 끌린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민수의 말에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정말 이제 안 만나자는 거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분간은 서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민수도 힘든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소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소연아, 오해하지 마. 널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이해해요. 사실 저도 힘들었거든요. 형부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다른 감정이 섞여서 소연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그럼 진짜 안녕인 거네요. 소연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안녕이라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거야. 민수가 말했지만 둘 다 이게 사실상 이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은정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은정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소연이는 내 소중한 동생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연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연도 자신의 원룸에서 언니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언니 미안해. 저도 모르게 형부를 좋아하게 됐어.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낼게. 며칠 후 소연은 회사 동료 준호의 영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민수 생각만 났어요. 민수도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여성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꾸 소연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억지로라도 일상을 유지하려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 민수가 은정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은정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였어요. 그 편지에는 민수와 소연이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소연과 거리를 둔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은정의 화장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이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방을 새로 꾸며주려고 했거든요. 화장대 깊숙한 서랍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겉봉에는 민수에게라고 은정의 글씨로 적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은정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은정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민수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요즘 몸이 너무 아프고 병원에서도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 편지를 써두려고 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은정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니.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수,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준이를 낳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혼자서 준이를 키우며 외롭게 살지 마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 소연이를 부탁해요.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소연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혈육이라고는 나뿐인 아이거든요. 나 없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소연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편지를 읽어가며 민수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혹시 당신과 소연이가 서로에게 끌린다면 나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고 당신을 잘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준이도 소연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민수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렸어요. 은정이 자신과 소연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민수 사랑에는 잘못이 없어요. 특히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더더욱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당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소연이가 좋은 언니가 되어주고 당신이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준이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준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진짜 가족이에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건 나의 진심이니까. 사랑해요, 민수. 그리고 소연이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마이너스 은정이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죄책감, 도덕적 갈등, 모든 것이 무의미했던 거였어요. 은정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급히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아,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줄 게 있어. 소연은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던 민수가 갑자기 연락하니까 당황스러웠거든요. 형부, 우리 거리두기로 했잖아요. 소연아, 제발. 은정이가 남긴 편지를 찾았어. 내가 꼭 봐야 할 내용이 있어. 민수의 절박한 목소리에 소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1시간 후 소연이 민수의 집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민수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이게 뭔데요? 소연이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읽어봐. 천천히. 민수가 말했어요. 소연이 편지를 읽어가면서 얼굴이 점점 달라졌어요. 놀람,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가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응. 은정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마음도,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죄책감은? 소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필요 없는 거였어. 은정이는 오히려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야. 민수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연은 편지를 다시 읽으며 울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저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줬다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난 한 달간의 고통, 갈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소연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죽은 은정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걸. 은정의 편지를 발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와 소연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은정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준이었어요. 이모가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맨날 심심해요. 아이가 소연에게 말했을 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이가 먼저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준이야, 이모가 진짜 엄마가 되면 어떨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모가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소연은 준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응, 하지만 하늘에 계신 엄마도 계속 기억해야 해. 이모는 두 번째 엄마가 되는 거야.
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2명이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 순수한 말에 민수와 소연은 감동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장에는 은정의 사진도 함께 했어요. 마치 은정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은정아, 고마워. 소연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민수가 마음속으로 은정에게 인사했어요. 소연도 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언니, 형부 잘 보살필게. 그리고 준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게. 언니가 원했던 따뜻한 가정 만들어 볼게. 결혼 후 세 사람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지지 않았고, 소연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고, 준이는 따뜻한 엄마를 얻었거든요. 특히 소연은 준이를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학교 행사에도 엄마 역할을 해주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제가 발표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준이가 소연을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소연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1년 후 소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형부, 우리에게 새 가족이 생길 것 같아요. 민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은정과 함께 꿈꿨던 따뜻한 가정이 소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준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어요. 엄마, 동생이 태어나면 제가 잘 돌봐줄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두 사람은 감동했어요. 출산날 병원에서 건강한 딸이 태어났어요. 민수는 아기를 안고 말했어요. 은정아, 우리 딸이야. 내가 보내준 선물 같아.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이 아이도 언니가 지켜봐줘. 아기의 이름은 은혜로 지었어요. 은정의 은자와 소연의 해자를 따서요. 은정의 사랑과 소연의 지혜가 함께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년 은정의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가요. 그때마다 준이는 하늘에 계신 첫 번째 엄마에게 안부를 전하고 민수와 소연은 은정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요. 언니, 우리 잘 살고 있어. 언니가 원했던 대로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 소연이 묘비 앞에서 말할 때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은정의 대답 같았어요. 어느 날 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하늘에 계신 엄마도 우리가 행복한 걸 보면 기뻐하시죠? 소연이 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첫 번째 엄마가 우리를 이어주셨거든.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야. 민수도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와서 더 큰 행복을 선물해 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은정의 사랑이 그랬듯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아닐까요? 이 가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